네, 방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송 준비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경찰국 문제로 아주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이 검수완박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경찰국 문제로 아주 나라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검수완박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검수완박 문제로 나라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 검수완박 때 굉장히 분노했고요. 어떻게 이 고위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물론 뭐 검찰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도 정치 검찰들이 나오고, 어제 검찰이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또 그 변호사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갑자기 또 다시 특검 검사로 나타나고, 뭐 이게 반복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정치 검사 뭐 이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검찰도 잘한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 거죠. 국민의 검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권력자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검찰을 장악하고 또 경찰을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치인들이 왜 경찰과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가? 자기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국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들한테. 국민 생각이 있으면은 간단하거든요, 아주. 그래서 경찰,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하면 됩니다. 국민안전원. 그리고 경찰, 검찰 용어를 국민안전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 전문, 기소 전문, 방범 전문, 마약 전문, 뭐 외국인 범죄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화 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킨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자살하고 있고, 국민들은 오늘도 보셨죠? 네, 그 뭐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두 자매가 있고 그 동생의 두 딸이 두그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굉장히 좀 비관적인 아픔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자매가 먼저 이 초등생 두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투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 조윤아 양 사건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전조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전조현상.
그게 조윤아 양이 그 조윤아 어린이가 결국에는 이 정치인들과 이 못된 부패 기득권이 만들어낸 비극을 안고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 또 오늘 그 초등학생 2명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부패 기득권들의 희생양은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지금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기본소득 국민권익금, 국민배당금, 또 국민추, 의무소비카드, GDP 의무소비카드,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은 다 국민주권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다, 10대 경제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정부패 지수는 32위예요. 32위. 부패 인식 지수가 32위에다가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아주 극심하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저출산율이 1위, 노인 자살률 또한 1위, 노인 빈곤율 1위, 가계 부채 1위.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세계 인류 상황에서 세계 1위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누군가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니까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모들을 막 욕을 하는데 이런 부모들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사회가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느냐. 지금 모든 이제 방송들이 또 보세요. 그 부모들이 잘못이다. 부모들이 살해했다. 부모가 살해했다. 물론 부모들도 자녀를 살해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떡하냐라는 거야. 어떡하냐. 우리 그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애들 때문에 못 죽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내가 죽으면은 애들은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자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비극 지옥 같은 비극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언론은 정치인들이 이거 정치 잘못했어. 부패한 기득권들이 자기들만 배를 불렸어. 은행들이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서민들은 죽였어. 이런 얘기 안 해. 절대 안 하고 계속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정인태 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금리 계속 올려야 됩니다. 달러 빠져나가요. 물가 잡아야죠. 뭐 저 교수라는 사람이 그까짓 것도 모르고 당신 IQ가 저 두 자릿수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이 공급의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먹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원자재를 한국에 들어올 국리를 해야지 금리를 올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있고 우리가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맞서지만 가장 우리가 맞서야 될 게 부패한 기득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은 저들은 우리의 주적으로서 저 아주 자기들의 야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지만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그래서 저놈들을 먼저 쳐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패한 기득권 놈들을 쳐내고 반드시 이 나라가 국민 주권 국가가 돼야 된다. 국가가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국민들이 소비도 하고 국민들이 역할도 하고 노동도 하고 모든 게 되니까 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은행은 뭐 19조의 상반기 수익을 올려갖고 주주들한테 막 배당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입이 그냥 저 하늘에 걸려가지고 행복해 하겠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자살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계속 서민들이 죽든 말든 그냥 서민들은 견뎌야 된다. 이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루밍을 해가지고 서민들 다 죽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정인태가 하는 얘기가 그게 아주 공산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정확한 얘기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게 나라인가 아니면은 무슨 도적 소굴에 그냥 노비로 살고 있는 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 어떤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자녀를 보살피고 그러지 자녀를 죽여. 왜? 그쯤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도 봤을 때도 동물의 세계에서 내가 생존할 수 없을 때 새끼들을 죽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저출산에 대해서 서민들이 문제다? 애를 안 난다? 요즘 사람들이 아주 요즘 것 젊은 것들이 애를 안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자연 현상으로 보면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풍요로우면 새들이 알을 많이 낳고 자기들의 그 개체군을 늘려갑니다. 근데 먹을 게 없고 풍요롭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우리가 저 출산을 적게 하자, 적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개체군이 이러다가 뭐 출산 많이 하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알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예? 지금 서민들은 애를 낳다가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애를 못 낳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요즘 젊은 것들이 애를 안 낳는다?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소리를. 그럼 어떤 미친놈은 또 애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벌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녀를 낳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먹을 게 풍족하면은 새들도 알을 많이 낳고 개체군을 늘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새들도 개체군을 우리가 여기서 알을 많이 낳고 더 많이 우리 개체군이 늘어나면 우린 다 죽는다. 다 같이 그냥 집단 죽음을 당하니까 우리는 알을 많이 낳으면 안 된다. 이거는 새들도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새들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아니 저도 자녀들을 성인까지 키워봤지만 아니 진짜 대한민국에서 애 낳고 애 기르는 게 정말 이거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 거는 바보다 바보. 아니면 IQ가 두 자릿수다 이런 얘기를 해. 왜? 동물도 아는데 동물도 새들도 지금 개체군을 늘리면은 다 죽어버린다라는 걸 알고 알을 적게 낳는데 그런데 사람한테 지금 계속 우리가 380조를 썼습니다. 380조를 썼습니다. 애 낳아라. 그 380조는 어디 가고 애가 어디 나와. 계속 그냥 저출산율만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시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세종시 출산율이 제일 높아. 왜? 거기 공무원들이야. 대부분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냥 출산율이 높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처럼 만들어야지 우리 국민들도. 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응? 그래 정당 보조금 500억을 배당해 먹고 선거 보조금 1,500억을 배당해 먹고 아니 나부턴도 500억 나한테 지원해주고 1,500억 나한테 지원해주면 내가 15% 못 나올까요?
15% 나오니까 또 6천억을 또 배당해 먹어. 예? 이게 다 국민 돈입니다. 특활비 9,800억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 자녀를 죽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이게 방송에 지금 나오는 게 몇 개가 나오는 거지. 응?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죽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당 보조금이 말이 되느냐? 정당 보조금 500억에다가 선거 보조금 1,500억에다가 그거 그렇게 지원했는데 15%못 나오면 바보죠. 15% 나오니까 6천억을 또 지원해가지고 10원도 안 들였어.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국민 세금으로 다 정치를 한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느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 국회의원들 국회 해산 국민투표 외쳐야겠다.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검수완박으로 그냥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검수완박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 도망갈 구멍이나 만들어 대고 이제는 또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장악해. 아니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경찰 검찰을 통합해 가지고 그냥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이 국민안전원장 뽑고 국민이 국민안전원장 탄핵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안전관 경찰 검찰은 국민안전관으로 해서 수사 전문, 기소 전문, 방범 전문, 마약 전문, 외국인 범죄 전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만들어. 경찰, 검찰, 해양경찰, 국가수사본부, 또 마약청, 거기에다가 또 중대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계속 만들어갖고 그냥 자리만 만들어 대고 너 그 자리 줄게, 너 그 자리 줄게 하면서 국민들 세금만 뜯어가고, 예?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은행들 보세요. 은행들이 상반기에 19조의 수익을 올렸다. 이자 수익을 올렸다. 그 19조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19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누가 그렇게 19조를 만들어 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19조가 어디로 굴러 들어갈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 아니 지금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도 계속 이들은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채 동결하고 이자 동결하면 되는데 계속 꼼수만 부리는 거예요. 꼼수만. 우리가 빚 갚아줄게. 그만해.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또 알았어. 자영업자 일부 빚 갚아줄게. 가만히 있어. 지금 19조 벌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또 누구? 영끌족? 알았어. 조금 도와줄 테니까 조용히 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예?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은 새도 아는 얘기예요. 새대가리들도 아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새도. 그러면은 애 낳고 기르면 다 죽는데 그러다 못하다 그냥 결국에는 아이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정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금액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주, GDP 소비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처럼 이거 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하는 거야. 정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개혁을 한다니까 알아서 개혁을 합니다. 통일부 폐지하세요. 여성부, 여성가족부 폐지하세요. 지방선거 폐지하세요. 교육감 폐지하세요. 교육장 폐지하세요. 이거 폐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들처럼 알을 낳고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범죄 증가, 그리고 이 서민경제 붕괴 현상, 부정부패 문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이제 이거 다 우리한테 돌아올 국민 권익금인데 그 돈을 저것들이 헤쳐먹어? 안 돼.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 달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년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기본소득 국민들한테 배당하자. 니네들만 처먹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좀 살리자. 이 대한민국 누구 거냐? 대한민국 국민 거 아니냐? 응? 국민 주인으로서 주인 대접 좀 받아보자. 주인의 당연한 권리 좀 느껴보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민본 정치예요. 민본 정치.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민본 정치를 외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윤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이재명한테 충성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내가 살아있는 한 민본 정치를 외치고 싶다.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보세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본 정치예요. 민본 정치. 근데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나요?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요. 국회의원들. 거대 양당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나요?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요.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각종 업무 추진비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견고히 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가 저한테 뭐 국힘당으로 들어가세요. 저한테 이재명과 손을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다 한나라당에서 국민소통위원도 해봤고 대통령 자문 헌법 기간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2번 4년 동안 해봤고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민청 부위원장 해달라 그래갖고 이민청 위원회 그 부위원장도 해보고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미친놈 취급해버리면 끝납니다. 저기서 우리 미친놈 하나 왔다, 야. 예, 저 아주 정신병자가 하나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들은 절대로 지금 보세요. 정당보조금 폐지하라고 안철수가 얘기합니까? 안철수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안철수가 정당보조금 정상이라면 정당보조금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 세금인데 안철수가 얘기하나요? 이재명이 얘기하나요? 정당보조금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하나요? 아니 윤석열이 정당보조금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하나요? 특할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나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저들은 특할비에 취해 있고 업무 추진비에 취해 있고 아니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 추진비로 바꾼대. 아니 그러면은 업무 추진을 접대로 합니까? 그 맨날 성접대 했니 뭐 골프 접대 했니 여행 접대 했니 무슨 뭘 받았니 미쳤어요 지금? 업무 추진을 접대로 하냐라는 거예요. 그 업무가 공정성이 있냐.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들은 한국 문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업무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딱 봐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가에 정말 이익이 될 거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가면 되는데 꼭 2차례 3차례 4차례 막 이렇게 갖고 접대나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이 정치인들 이들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안타깝다. 안타깝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아,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아, 오늘도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 이 참 이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네요. 네. 하루하루 그냥 아주 그냥 뭐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그 참 초등학생 2명 자녀가 죽고 아 그거 보는데 막 진짜 눈물이 막 나요.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고객님, 초코하임님, 코코마미 TV님, 김지연님, 지성경님 반갑습니다. 네, 나가자님, 아,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은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정현태님, 오정환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네, NMI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스마일님, 네, 김분수님, 짐승만도 못한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가니까 넓고 좋네요. 거기 공무원들 세상이니까 애들 키우기도 좋을 겁니다. 우리 전국이 그렇게 돼야죠.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에서 벗어나죠. 네, 최 CKL님 반갑습니다. 나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수진 김님 날마다 스리랑카가 되어가는 이유는 어, 아이고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게 참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네, 방안님 반갑습니다. 네, 금전무님 네 반갑습니다. 남파누님 반갑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애국자네요. 네,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네,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참 심각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 견뎌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참 안타깝고요. 네, 썩을 지구님도 들어오셨고 홍익인간님도 들어오셨네요. 스스로 깨어나지 않고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부패한 정치 세력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승상님. 허경영 대선 때 국민 힘들어진다는 예언 뼈를 찌릅니다. 네. 중복날 뭐 잡듯이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나가자님 또 그렇게 쓰셨네요. 승상님 대통령이 아는 게 없나요?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이게 참 그게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톡 아이디는 대문자 MBPA 숫자 1, 네, 대문자 MBPA 숫자 1, 그리고 전화는 010-7440-9442. 네, 요 카톡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오신 분들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잠깐만요. 네네네. 예, 네, 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봤는데, 네네. 잠깐만요. 초등생 2명 죽은 거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참 마음이 아파요. 죽인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먼저 그 아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린 거죠. 아니, 그게 막 4월인가 5월쯤에 발생한 일이죠. 아니, 아니, 오늘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초등학생 2명을 엄마가 목을 졸라서 죽이고 본인도 이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 자녀 둘을 먼저 죽이고 이제 그 자매 아빠가 없었나 봐요. 하여튼 자매 분이 엄마랑 그 언니 분이 뛰어내려서 죽은 거죠. 근데 그 부모놈들이 네, 개자식이고 빠가인 게 네. 어떻게 대선 때 허경영을 보질 않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가혁명당이 국민한테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아무리 떠들어도 듣습니까, 국민들이? 안 듣잖아요. 근데, 다 아니, 제 근데 진짜 탓이에요, 웃긴 다. 게, 네, 아니, 전쟁이 나도, 네, 진짜 웃긴 게 전쟁이 나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전쟁이, 예.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또 전쟁밖에 바뀌어야 돼. 예. 전쟁이 예, 아니라 말씀하세요. 저는 예. 우리나라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하면은 일단은 이 빈부 격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도 풍족한 환경에서는 알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 자살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방법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기본 배당을 하려면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들이 허경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 바라봐야 될 조건이 이게 지금 허경 지금 고집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어쩔 수가 없, 전쟁밖에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예. 문제는 저는 그때도 대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경영 후보 측이 자꾸 뭐 백국명패 뭐 또 저 대천사 뭐 또 축복 이런 거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 안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아니, 제가 맨날 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대천사 줄게요. 대천사 들어가라.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겠습니까? 그건 내가 안 보죠. 네. 저한테 미친놈이라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아니, 저도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삼삼 정책을 본 거지. 허경영 후보가 뭐 대천사 들어가라, 뭐 백국명패 얘기하고 그런 거 지지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그 삼삼 정책을 보고 한 거지. 예, 그렇게 하면은 대선 기간에 계속 백국명패 얘기하고 뭐 대천사 얘기하고 또 축복 얘기하고 축복이 뭐 대천사가 1억이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상적 이성이 있는 국민들은 지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 그거 제가 10명 택시 타가지고 10명한테 물어봤더니 9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종교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맞아요. 내가 예. 현실을 직시했다니까. 현실을 딱 직시해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20대 젊은이 10명한테 허경영 후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사이비 교주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다 그렇게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하고 한번 영상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막 떠다니는 거야. 그 저 유튜브에 그리고 막 다음 네이버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거는 국민 탓하면 안 돼요. 국민 탓하면 안 되고 전략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전략. 전략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은 안 된다. 일단, 예, 그 전략은 안 돼. 일단 국민들을 말해도 될까요? 예, 예. 일단 저도 정인태 저 교수님 말 음, 100번 인정하거든요. 네, 저 답답해 뒤질 것 같은데 네, 근데 허경영을 설득해봤자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요 네, 일단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나 국민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게 허경영한테 뭘 말해봤자 폭행해봤자 그건 정신 못 차려요. 허경영은.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민들은 다른 게 폭행을 당하거나 뭐 생활고 엄청 당하거나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전쟁을 나면요 이제 좀 뒤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먹고 살고 싶잖아요. 인간이란 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막 전쟁 끝나고 음. 막 지도자 없이 살고 싶겠어요? 그나마 아니 근데 허경영이 전쟁이 가능해요. 일어나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민들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 기득권들은 당연하죠. 예. 해외에 돈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득권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막 총장들, 막 교수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교수들,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해외에 뭐 부동산도 있고, 해외에 자산도 있고, 해외에 자녀들 보내놓고, 해외에 자산들이 많아요. 이게 기득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서민들은 박살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기득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도 그 기득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은 계속 몇 대가 가도 그들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요. 안 떨어져요. 바닥으로 안 떨어져. 우리 서민들은 어려우면 자살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기득권은 안 떨어져. 왜? 자기들은 그런 인맥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떨어져도 그들은 또 다시 무슨 어디 공사에 이사장으로 가고 어디 무슨 회장으로 가고 절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서민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이 깨어나야 돼. 국민이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 시대를 스스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어가야 돼. 제가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매일매일 아니 저도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나도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하루하루 아주 그냥 지치고 힘들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저 나한테 대천사 받고 나한테 축복 받고 나한테 백궁 명패 받으세요. 그러면은 백궁에 갑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도 저거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얘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나 국민 배당금을 얘기했으면은 오직 정치적으로 국민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국민들 탓하고 국민들이 뭐 IQ가 낮아가지고 몰라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해도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네, 일단 국민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국민이 깨우쳐야 되는데 국민이 깨우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깨우칠 힘이 있으면 네, 일단 전쟁을 하지 않건데 그 과정에서 일단 총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남자들이? 네, 그럼 전쟁하면서 좀 뭔가 부조리함 느끼게 좀 많이 끝나도 6.25 때처럼 막 정제 유공자 우리나라 할배 세대들은 음, 취급 못 받았는데 우리도 만약 전쟁 끝나면은 취급 못 받겠구나 그러면요 네, 이런 애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30대 애들은요 네, 폰에 군대 아주 혐오감 느끼니까 거기에서 막 혐오감 느끼는 사람들끼리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모여서 그런 조직을 이룬 다음에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 그 군대랑 음. 그 일단 협박하는 거죠. 맞짱을 뜨고 일단 그 별로 투스타 그런 투스타나 국회의원 놈들을 다 수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좋은 20대 30대들이 네. 그런 자리에 요지가 안 치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나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그러니까 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전쟁하면서. 국민들이 제가 예. 전쟁 가면은 또 우리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처럼 한국도 서민 대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서민 대혁명. 저는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말해도 되나요? 네네. 죄송해요. 그 총기, 그러니까 총기만 있으면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이 없어요. 우리 잠깐만요. 이게 네, 총기나 제블린이나 스팅어 미사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만 있으면 네, 저 기득권 애들 다 좁니다. 그리고 기득권 끄나프 애들도 다 우리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걔네들 주의보거든요. 네, 그런 전쟁하면 우리가 유리해져서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이. 네, 국민이 깨어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혁명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 투표해버리면 되거든. 국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 투표해라. 미련하게 뭐 국민들이 나가서 불 지르고 뭐 낫 들고 나가고 도끼 들고 나가고 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국민 투표해라. 그리고 우리 납세 거부 운동하겠다. 니네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계속 그따구로 먹어가고 니네들 그 계속해서 특활비 그따구로 처먹으면은 우리도 납세 거부한다. 납세 거부하고 그리고 다 같이 납세 거부한다. 국민들이 한 뭐 저 100만 명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외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생을 다 깨달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인데 장렬하게 죽어야죠. 그런데 미련하게 죽고 싶진 않죠. 반드시 이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서민 대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혁명은 국민들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우리나라 국민투표제도가 있네. 국민투표제도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니네들 왜 자꾸 저 일도 안 하면서 53일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1200만 원씩 받아가. 그리고 지방의원 3860명 무보수 명예직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거 왜 2천억을 국민 세금으로 가져가? 이런 거 다 폐지하라. 아니면은 우리는 납세 거부 운동한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 한두 명이 납세 거부 운동하면은 압류해가지고 거짓 만들어버리고 길바닥에 내쫓으니까 국민들 한 100만 명 정도가 깨어나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못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음 생에 하면 돼요, 다음 생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애에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의지의 영속성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가 계속 죽는 그날까지 영속해서 작용한다 그러면은 다음 생애에 나는 또다시 그 의지를 영속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외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의 영속성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한들 뭐합니까? 우리가 한들 바뀝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나갑니다. 이어져 나가요. 613년 전에 정도전 선생이 민본 정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라고 외쳤는데
지금 613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한 분 또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교수님. 아,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이고, 혈압 어떡하시려고. 아이고, 뭐.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네. 예. 방법은 뭐 다 나왔는데, 그나저나 어떻게, 참, 저만 좀 어떻게 좀 잘 갔다 와가지고, 낚시터 가가지고 비나 홀딱 맞고 왔습니다. 아, 네. 아유, 낚시터 가니까 좋은가요? 거기서도, 교수님 방송 다 보고 있었고, 우리 셋이서 술 먹다가, 네. 뭐 그냥, 한 새벽 2, 3시까지 얘기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님 방송 신나게 보다가, 한 잔 또 하다가, 매운탕 끓여놓고, 내가 거기서 또 의견하고, 뭐, 그렇죠. 뭐, 근데, 네. 참 말투는 낙담하는 것 같지만, 뭐, 교수님이, 저도 뭐, 오죽하면은 기관총 갖다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이게, 고집이 꺾여야 돼요, 교수님. 누구 말이 문제가, 네. 이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못 내려놨어요. 이게 네.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념으로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미국도 좌파 우파 싸워야 되고 네. 일본도 좌파 우파 싸워야 되고 네. 공산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 사고가 경직돼 있냐면 저는 사실 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기 전까지는 네. 지구상에서는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등석평 좋아했어요. 경사호평 좋아했어요. 네. 참 대단한 인물로 봤어요. 네. 중국 사회 안에서의 시장 개방론을 들고 와서 한다라는 게 프랑스 유학파지 않습니까? 근데 참 대단하게 봤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벌써 뭐 어떻게 보면 등석평은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나는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수님 방송하시는데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과 국가 간의 관계를 갖다 풀어버리잖아요. 다 끊어야 돼요. 거래 다 끊어야 돼요, 그냥. 그거를 깨지 못하면은 제가 교수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이거 허경영 총재님하고 연상으로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의 기존 이미지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허경영 총재님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찍기 싫으면 찍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뇌 구조가 왜 깨져야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수님한테 한 번만 권장못 부를게요. 교수님도 사고방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 게 자, 쟤네들이 기존의 기득권들이 만들어준 게 우리한테 던져준 미끼라는 하나의 먹잇감이 이념이에요, 이념. 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에요. 요 안에서 우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은 쟤네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들어가게 되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러 갈 때 좌측에 계시는 분 한 분, 우측에 계시는 분 한 분,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뭐 중도다. 굳이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셋이 놀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셋은 요번에 술 10병 가서 먹어서도 안 싸워요.
내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지금 4차 산업도 돼 있고, 다가오고,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교수님이 아까 그 가슴 앞에 복장 치는데, 제가 공주하는 거라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희생하고, 기관총만 있으면 내가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이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미친놈 해버리고, 그냥 나머지가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새끼들 살린다 생각하고. 근데, 애국자니 나발이니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저 새끼들이 너무 개새끼들이니까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근데 단지 다시 한번 항상 뭐 제가 방송에서 제가 얘기할 때 포커스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합리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과학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 그건요 요번에 그 술 마시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소주를 기울였고, 그분들이 굉장한 분들은 아니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서민분들이신데, 그래도 조금 관계돼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신 분이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나라는 일이든 기업 일이든 한잔 해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반박이라는 걸 떠나서 결국에는 그 시스템으로 다시 그 안에서의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다시 쟤네들 시스템으로 결국엔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만 바뀌는 거지 사람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국가간의 이름 만약에 이념으로 풀잖아요. 그 버마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버마. 그 북한 만만치 않게 똑같은 그 미친놈들 나라예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주고, 중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주고, 중국이 정말 신경 많이 쓰는 나라가 의외로 파키스탄이에요. 여러분들 파키스탄에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이거를 갖다 이념으로 풀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이념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좌다 우다 청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투가 너무 재수없게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 간의 관계는 여러분들 이념으로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념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고, 걔네들 그 무역전쟁이라고 보지 이념 전쟁이라고 안 보잖아요. 우리의 함정이 거기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보가 위대하다, 안보가 위태롭다. 나는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국민들이 이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자파가 진짜 집권했다고 칩시다. 자, 빨갱이 해레비가 내려왔어요. 빨갱이 해레비를 저는 이재명을 두둔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제 조건값을 나는 허경이 찍을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빨갱이 해레비, 그 위에 해레비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되는 거고, 연방국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파의 해레비가 되면 전쟁 안 나고, 연방제도 안 되고, 내각제도 안 되고. 진짜 그럴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걔들이 정권을 교체를 성공했는데, 이번에 총선 때도 국회의원도 많이 당선이 됐는데, 미국에서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그런 논리대로 따지자면 국가 안보가 돼야 되는데, 안보가 되긴 뭐가 됩니까? 내각제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패라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쟤네들이 던져주는 밑밥을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얼마 전에 한번 내가 기가 막힌 얘기 한번 했어요. TV 언론에서 내가 그 이름 얘기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이 너무 심하다. 허위사실 이거 좀 배포하면 안 된다. 그 말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법을 좀 만져야 되겠다. 한 7, 8개월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정치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유튜브들끼리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가 그 단어 몇 개 안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밑밥 던져주는 거예요, 밑밥. 걔가 우다 좌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그거를 나는 그래서 좀 어떻게 얘기 좀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논리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논리를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테드리프예요. 여러분들 그 국민학교 나는 국민학교 나왔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으면 그 왜 그 1학년 때 학교 가면 그 도드리프 있죠? 뒤에다가 이렇게 줄줄 걷고 땡땡 해놓으면은 반복적으로 또 노래, 반복적으로 또 노래, 반복적으로 또 노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물론 노조로 많이 결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벗어나시는 분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를 깊게 알 필요 없어요. 깊게 알지 마세요. 깊게 알지 않아도 돼요. 일본이 동남아 시장을 싹 다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 거기 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거래 다 끊어야 돼요. 야, 동남아의 공산주의 국가 어디가 됐든 저기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태국이 됐든 저쪽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파키스탄 걔네들하고 다 거래하자. 야, 저 빨강이다. 야, 저 빨강이다. 저 죽여라. 야, 저네들하고 거래하자. 일본도 자국민이 그 출산율이 안 나와서 지금 안 나오는데 일단 치리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해외 이민자들 자꾸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걔네들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에 그 우익이라고 하는 애들은 야 이거 빨갱이다. 야 이거 빨갱이다. 아 황제폐야. 천황폐야 가가지고 저 빨갱입니다. 저 빨갱입니다. 그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죠? 한국이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이. 여러분들 합리적이라는 거하고 그 과학적이라는 거하고 이념적이라는 거하고의 기존의 한국 정치 경제 특히 경제학자에서 야간에 찢어버려야 되는 게 얘네들 이념이 없을 것 같아요. 요 5개의 하나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톱니바퀴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10번, 20번, 30번 바꿔도 그 주인만, 그러니까 겉모양만 바뀌는지 속 알맹이 시스템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사실은. 네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시스템 또 이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경영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3.3 정책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3.3 정책을 보고 저는 이제 지지를 한 거지, 절대로 뭐 백국명패나 뭐 또 그 축복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지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허경영 후보나 국가혁명당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종교색을 배제하고 오직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3.3 정책으로만 집중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처럼 종교색을 드러내고 간다라면은 그 힘들어요. 저는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나 대통령 선거 때 허경영 후보를 내가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을 때고 여러 대학에 관계를 갖고 있을 때였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은 자 봐라, 윤석열 정책이나 이재명 정책이나 허경영 정책을 봤을 때 이 정책이 가장 애민 정신이 있고 이것이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 서민 이 경제 문제, 경제 붕괴, 그리고 또 자살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허경영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저는 거기에 소신을 제가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꾸 신이다, 120억 광년에서 내려온 신이고 축복, 백국명패 이렇게 하면은 100년이 지나가도 안 돼요. 그거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나 국가혁명당이 정신 딱 차려가지고 진짜 정치는 정치로 간다 그러면 내가 지지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저는 자꾸 오링 테스트하고 자꾸 백국명패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나는 정치인 허경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했던 건 정치인 허경영이지, 백궁 허경영 이런 거를 전 지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을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국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종교인들이 그냥 계속해서 국민들 고열 빨아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종교 권력, 언론 권력, 금융 권력, 예? 정치 권력, 교육 권력, 이 5개 권력이 국민들의 고열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들, 이 사이비 정치인들이 그냥 국민들 고열을 계속 빨아먹고, 자기들이 머리 좋다라는 생각 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고, 금융 권력, 국민들 죽어나가도 이자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자 잔치하고 배당해먹고 좋아하고,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언론 권력, 이 언론 권력이 정말 이 거대 양당에 그냥 놀아나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교육 권력, 이 사회를 학벌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대학 중심 교육으로 만든 거예요. 평생 교육으로 가야지, 평생 교육. 대학 잘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70이고 내가 80이라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교육.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이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죠. 예? 이 경영 권력들이 계속해서 국민들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자본과 그냥 노동의 충돌만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 이 언론 권력, 금융 권력, 종교 권력, 여기에다가 노동 권력, 요즘엔 또 노동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 권력. 예? 노동 권력. 이 다 나라 망치는 거예요, 지금. 또 집단 이기주의 권력들, 집단들이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자기들만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권력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권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종교 권력에 대해서도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종교가 자기들의 종교 이념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종교 권력, 교황 권력과 그냥 황제 권력이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서양의 종교 역사였고 정치 역사였고, 정치, 종교, 교육, 이 모든 게 다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금융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언론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교육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 노동 권력, 이젠 또 노동도 하나의 권력이 되고, 이 하나의 단체들이 집단 이기주의 단체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급기야 전교조 전공로가 자기들의 노조 전임자 월급을 국민이 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유튜브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관심 없어요. 네, 제가 그냥 어느 날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연이 나면 행복하다니까요. 저는 아주 저 소수민족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살면 행복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이 권력 구조 때문에 내가 외치고 있는 거지, 내가 인기 얻으려면은요 이거 안 해요. 유튜브 인기 하려면은 제가 아부하면 인기 되겠죠. 아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혁명당이나 허경영 후보 측도 정치를 할 거면은 분명하게 국민의 아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렇지 않고 종교 쪽으로 흐를 거면은 그냥 종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을 혼동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의 주인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인이 그를 내가 신격화시키거나 그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는 그런 판국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냥 국민들 고열을 빨아먹고 종교가 그냥 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지금 뭐 검수완박이니 경찰국이니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삶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뭐 허경영 후보 지지하고 이런 거는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을 보고 지지를 한 거지, 절대로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저는 그런 관심 없어요. 예?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신이 아니라 신 할아버지가 와도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얼마나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의 목소리를 냈느냐, 진실의 편에 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뭐 누구 하나 스타 만들고 누구 하나 신격화시키고 이런 거에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래요. 깨어나길 바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인태 저 사람 인기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인기 있으려면 내가 뭐 옛날에 다른 일을 선택했겠죠. 그 인기 쫓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내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소리. 그리고 뭐 허경영 전 후보나 국가혁명당도 국민에게 지지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국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방송하면서 내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요. 나는 도리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길 바라지,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바라지, 내가 무슨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거 관심 없어요. 저는 내가 그동안 뭐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것 때문에 나도 뭐 정치에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권력에 관심 없어요. 권력에 관심 없고, 오직 내가 권력을 갖고 싶은 것도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싶은 건데, 그것마저 욕심이라면 난 그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 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보면은 나는 종교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해요. 목사들 비판도 하고, 승려들 비판하고, 신부들, 뭐 주교들, 또 뭐 종교인들 비판 많이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종교가 깨어나야지. 종교가. 종교라는 것은, 종교와 과학은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가 내리면은 신이 비를 내렸다라고 믿었지만, 요즘에는 과학이 이걸 증명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비를 만들어내가지고 비가 내린 거다라는 사실들을 아니까 종교는 후퇴하고 하니까 다시 또 종교는 저 우주로 올라가고 저 아주 그냥 먼 별나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종교와 과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종교를 떠날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속에 세계 모든 동물을 다 연구해봐도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는 꿀벌들도 목사 꿀벌 없어요. 뭐 승려 꿀벌도 없습니다. 왕은 있어. 왕벌은 있어도 이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개미들도 보면은 개미 속에 무슨 뭐 목사 개미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동물은 종교가 없지만 인간들은 계속
자기들의 상상과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종교의 긍정적인 모습은 위안을 받기도 하지만 종교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 집단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정신의 주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고 무슨 뭐 민주주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저 북한의 중국의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미국이 잘못하는 거 있을 때는 가차없이 나는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념의 틀에 갇힌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부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는 안 돼요. 내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은 아마 종교혁명이 될 겁니다. 종교혁명. 그 종교혁명은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의 정신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각자 사람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되 우리 모두가 자기의 정신의 주권은 자기에게 있다. 어떤 종교인이든지 간에 욕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이기심을 비췄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신격화시키면은 그거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이 검수완박, 경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회 예산 국민투표를 외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예산 국민투표를 외쳐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국민은 경찰, 검찰 때문에 무시당해요, 무시. 일반 서민들은 경찰서 가면은 경찰들이 고소장 안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고소장 10개를 쓰나 100개를 쓰나 월급은 똑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고소장 쓰러 가면은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예? 일반 서민들은 검찰들이 상대 안 합니다.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정치 논리입니다. 정치 논리. 검수완박도 정치인들, 검찰이 수사 못하게 만드는 거고, 이제 또 경찰들이 자기들 수사 조여 올까봐 또 자기들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 이것만이 이 더러운 정치판을 진실의 순간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의원 내각제로 가면서 대통령은 결국에는 그냥 상징의 세력이 되는 거고, 국민들도 그냥 허수아비만 뽑고 있는 거고, 실제 권력자는 국회의원들이 다 뽑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는 이유도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이 한국에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정 교수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같이 뭔가를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뭐 저 또한
하도 세상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그 말들을 굳이 믿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람들을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국민들이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제가 보여주고 있는 성실함, 제가 매일매일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실함이 결국에는 진실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된다라면은 언젠가 반드시 국민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인기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강을 모아 나간다라면은 그것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벌써 또 8시가 됐습니다.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